어두운 회의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남자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네가 뭔데 명령을 내려?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의자가 밀리며 한 사람이 쓰러졌다. 차갑게 내뱉는 그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여긴 장난하는 데가 아닙니다. 알아두십시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바닥에서 일어난 그녀가 미묘한 웃음을 흘린다. 책임이 뭔지도 모르면서 감히 명령을 논합니까? 순간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방 안의 장병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얼어붙는다. 국방부 산하 707 특임단 본부는 새벽부터 고요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건물 3층 끝자락에 있는 지휘관실 하나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그 방 안에서 윤아린 중장은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빼곡하게 쌓인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고 하리는 하나하나 꼼꼼히 눈을 통과시키며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부대 훈련 일정, 장비 점검 상황, 인사보고서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하리는 작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스름한 하늘 너머로 부대 막사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죠. 저 안에서 수백 명의 젊은 장병들이 잠들어 있고 그들 모두가 할인의 책임 아래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느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지곤 했지만 할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무렵 부대는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장병들이 하나둘 복도를 오가기 시작했죠. 할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깃을 가지런히 여미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이들은 모두 허리를 곧게 펴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고생들 많습니다. 하리는 부드럽게 답례하며 걸어갔습니다. 강단 있으면서도 따뜻한 목소리. 그것이 하린이 부하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그녀는 명령을 내릴 때는 단호했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들을 때는 언제나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안에서 하린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몇몇 참모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모르는 척했지만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죠. 여군이 특임단을 이끈다니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능력은 인정해줘야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어디야? 능력이야 뭐 그렇다 쳐도 실전에선 또 모르는 거 아냐? 하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군에 들어온 이후로 줄곧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말로 증명할 수 없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참모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린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경례를 했고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있을 대규모 훈련에 대한 최종 점검 회의였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훈련 계획안부터 보고해 주시죠. 작전과장이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 투입 인원, 장비 배치 상황까지 세세하게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예비 병력 투입 시점이 늦지 않습니까? 후방 지원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하린의 질문은 언제나 핵심을 찔렀고 그 앞에서는 어설픈 준비가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배움이었습니다.
할인 밑에서 일하는 참모들은 그녀를 통해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일하는 법을 익혀갔죠. 회의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 한쪽 끝에 앉아있던 최도연 대령이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의 내내 말이 없었고 표정도 무뚝뚝했습니다. 할인은 그를 힐끗 보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도연은 원래 과묵한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할인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인은 마지막까지 남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 너머로 펼쳐진 산들이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경계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곳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속으로는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곳은 언제나 전쟁터와 같습니다. 할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깃을 여미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하루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작전 회의실은 평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훈련 최종 승인을 위한 중요한 자리였고 각 부서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죠. 할인은 상석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참모들의 보고를 하나씩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구역 배치는 이대로 확정하고 후방 지원팀은 2시간 앞당겨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 끝에 앉아있던 최도연 대령이 갑자기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최도연은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후방 지원을 2시간이나 앞당긴다고요? 그럼 전방 병력이 고립될 수도 있는데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할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검토했습니다. 예비 병력을 7분 안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고 전방 고립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거의요? 최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할인을 노려봤습니다. 전쟁에서 거의라는 말이 통합니까? 그런 아니란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참모들은 숨을 죽인 채 2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죠. 할인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앉으시죠. 우리는 지금 회의 중입니다. 감정? 이게 감정 문제입니까? 최도연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할인을 가리켰습니다. 네가 뭔데 명령을 내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참모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었죠. 최도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할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갑자기 발로 그녀의 의자를 밀쳐버렸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 소리를 냈고 할인은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재빨리 책상을 짚고 버텼습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최도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할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최도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대령님, 하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아십니까? 최도현은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냥 의자 좀 밀쳤을 뿐인데. 의자를 밀친 게 아닙니다. 상관을 폭행한 겁니다. 하린의 말에 최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관? 여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 부대에서 진짜 지휘관은 따로 있습니다. 하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최도연을 바라보다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참모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누군가는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참모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최도현도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마지막으로 하린을 한번 쳐다보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하린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 너머로 펼쳐진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발길질이 어디로 향했는지 모른다. 하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몇몇 참모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그거 봤어? 대령님이 중장님한테 저렇게 하다니. 미쳤나 봐.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냐? 하린은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열어 일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담담하게, 감정 없이. 다만 사실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하린이 이 상황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부대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은 금세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장병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문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최도연 대령은 그 일 이후로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진 모습이었죠. 복도에서 하린과 마주쳐도 경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하들 앞에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자한테 굽신거릴 필요 없어.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돼. 그의 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일부 장교들은 그에게 동조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과를 묵묵히 수행하며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부대 전체가 참석하는 공식 행사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임부대 창설 기념일을 맞아 진행되는 행사였고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 각 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죠. 행사 준비는 분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연병장에는 단상이 설치되고 의장대가 리허설을 반복했습니다. 하린도 행사 준비에 관여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했지만 최도연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으로 자신의 업무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병들은 정복을 갖춰 입고 연병장에 도열했고 단상 앞에는 귀빈석이 마련되었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속속 도착했고 부대 지휘관들도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최도연 대령도 다른 참모들과 함께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할인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여자가 특임단을 이끈다는 게 말이나 되나. 오늘 행사나 잘 치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707 특임단 창설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지휘관 입장이 있겠습니다.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고 장병들은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국민의례가 끝나자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07 특임단 총지휘관 윤아린 중장 입장. 순간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최도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윤아린 중장. 단상 옆 통로로 할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스타. 중장 계급장이었죠. 할인은 단정한 걸음으로 단상 앞까지 걸어왔고 장병들은 일제히 기립하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우렁찬 구호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죠. 중장. 3스타라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발로 밀쳐냈던 의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뱉었던 말들. 네가 뭔데 명령을 내려. 그 순간 최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로 찬 사람이 단순한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보다 2계급이나 위인, 부대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었다는 것을. 내가 중장을 발로 찼다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간신히 버티며 서 있었습니다. 주변 참모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장이셨어? 나 처음 알았는데. 우리 부대 총지휘관이 중장 계급이었다니. 할인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707 특임단 장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장병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우리 부대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무겁지만 우리는 그 무게를 함께 나눠 짊어지고 있습니다. 계급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한 팀입니다. 할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앞줄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최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거두고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병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은 박수조차 제대로 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내가 발로 찬 사람이 3스타라니. 이건 끝장이구나. 행사가 끝나고 장병들이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연은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참모 한 명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령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부대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최도연 대령의 마음속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며칠을 보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장을 발로 찼다. 이건 군법 회의감이야.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충혈된 눈. 며칠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자신이 중장인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최도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할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계급을 명확히 밝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 위로는 점점 왜곡된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후 최도연은 다시 부대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부하들을 붙잡고 넌지시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장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건 아니지. 실전 경험도 없는 사람이 특임단을 이끈다는 게 말이나 돼? 젊은 중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윤 중장님은 작전 기획에서도 뛰어나시다고 들었는데요. 최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획? 종이 위에서나 잘하는 거지. 진짜 전장에서는 다르다고. 여자가 특임단을 이끄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해. 그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훈련장에서 최도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인에 대한 불신을 퍼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그의 말을 흘려들었지만 반복되는 말은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하네요.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건 좀 그렇긴 하죠. 부대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들과 최도연의 말에 흔들리는 이들로 나뉘기 시작한 것이죠. 회의 시간에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훈련장에서도 예전 같은 일체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이 모든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들리는 작은 속삭임들, 회의실에서 마주치는 어색한 시선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죠. 어느 날 저녁 할인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훈련 계획서와 각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건물들 사이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수백 명의 장병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그리고 그중 일부는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할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친 기색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녀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죠. 중장님, 내일 훈련 일정 최종 확인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두고 가세요. 참모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경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려던 그가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참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부대 안 분위기 알고 계시죠? 할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장님을 믿습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참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 잘 받았습니다. 참모는 다시 한번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하리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났죠. 하리는 일지를 펼치고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오직 성과로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부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최도연이 퍼뜨린 소문은 계속해서 번져갔지만 하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장병들과 함께 땀을 흘렸고 회의실에서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대는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뉘어 갔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요. 드디어 대규모 모의 훈련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임단의 역량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고 국방부에서도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감 속에서 준비를 마쳤고 하린도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훈련 당일 새벽 하린은 작전 지휘소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전술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각 부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하린은 지도를 꼼꼼히 살피며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3구역 진입 후 4분 안에 목표 지점 확보. 후방 지원은 7분 뒤 투입. 모든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하린은 몇 달간 이 훈련을 준비해왔고 참모들과 수없이 회의를 거듭했죠. 이번 훈련만큼은 완벽하게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오전 6시 참모들이 하나둘 지휘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최도연 대령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를 힐끗 보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죠. 훈련 시작 전 최종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하린의 목소리가 지휘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하린은 전술지도 앞에 섰습니다. 적군은 북쪽 능선에 배치되어 있고 우리는 남쪽에서 진입합니다. 1소대는 정면 돌파, 2소대는 측면 우회, 3소대는 후방 차단입니다. 각 팀장들은 무전 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최도연은 하린의 말을 듣는 듯 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죠. 이번 훈련만 망치면 저 여자도 끝장이야. 최도연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하린의 명령을 무시하고 훈련을 실패로 이끌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은 당연히 총지휘관인 하린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대는 정해진 위치로 이동했고 지휘소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하린은 무전기를 들고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1소대 정면 진입 시작. 2소대 우회 루트 확보. 1소대 정면 진입 중입니다. 2소대 우회 완료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도연이 갑자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하린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3소대 후방 차단 취소.
즉시 정면으로 합류하라. 지휘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리는 재빨리 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지금 무슨 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최도연은 비웃듯 하린을 쳐다봤습니다. 후방 차단은 불필요합니다. 병력을 집중시켜야 돌파가 가능해요. 그건 계획에 없던 변경입니다. 즉시 원래 명령으로.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맞습니다. 최도연은 하린의 말을 끊고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3소대, 내 명령 따라. 정면 합류. 3소대, 알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3소대장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하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미 명령은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3소대가 후방을 비우고 정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 적군 역할을 맡은 부대가 비어있는 후방으로 침투했습니다. 지휘소 모니터에서 적군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후방 침투 감지. 3소대 위치에 적군 진입. 하린은 재빨리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3소대 즉시 후방으로 복귀. 적군 차단.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소대는 정면으로 이동 중이었고 후방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적군은 그 틈을 파고들어 아군 후방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후방 거점 함락. 보급선 차단. 1소대 탄약 부족. 지원 요청.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린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최도연의 잘못된 명령 하나가 전체 작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결국 30분도 채 되지 않아 훈련은 아군 전멸로 종료되었습니다. 지휘소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참모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장을 참관하던 국방부 인사들이 지휘소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훈련입니까? 기본도 안 된 부대가 특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 돌발 변수가 있었습니다. 재검토 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돌발 변수. 지휘관이 통제도 못하는 게 무슨 돌발 변수입니까? 국방부 인사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하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결국 총지휘관인 자신에게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국방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윤아린 중장 직무정지 조치. 훈련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분간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린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그 공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은 걸까?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다음 날 하린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만 남아 있었고 벽에 걸렸던 부대기도 내려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하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지나가는 장병들은 조심스럽게 경례를 올렸지만 하린과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복도를 가득 채웠죠. 하린은 그들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하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707 특임단이라고 쓰인 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냈던가. 새벽부터 밤까지 이 부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던가. 하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최도연 대령의 명령을 막지 못한 건 내 책임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707 특임단의 지휘관이 아니라는 것. 집에 도착한 하리는 군복을 벗고 옷장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처음으로 하리는 자신의 지친 마음과 마주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눈을 감자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20대 초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소위 계급장을 달았을 때 주변 동기들은 모두 남자였고 그녀는 단 한 명뿐인 여군이었습니다.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뛰어야 했고 3배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되라는 말이 돌아왔죠. 하리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혼자 체력 단련을 했고 밤늦게까지 전술 교범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되고 중령을 거쳐 대령까지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장까지 올랐죠. 하지만 계급장이 늘어날수록 하린이 짊어진 무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보고 군에 들어온 후배 여군들, 그녀를 믿고 따르는 부하들, 그들 모두가 하린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하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은 어스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부대 방향을 바라보며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배 여군들이 어딘가에서 자신처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편견과 의심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죠.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하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들의 미래도 쓰러진다. 하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나 혼자가 아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죠. 오랜만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고 숨이 가빠졌지만 하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바퀴, 2바퀴, 3바퀴. 달리면서 하린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억울함도 모두 땀과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남겼습니다. 나는 돌아간다. 반드시. 달리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하린은 샤워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심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훈련 실패의 진짜 원인을 밝히고 최도연의 잘못된 명령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린은 며칠간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훈련 당일 무전 기록, 작전 지시서, 참모들의 증언.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하고 문서화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하린은 국방부에 재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 하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린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날 밤 하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가슴 속에는 작지만 강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국방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새로운 모의 실전 훈련을 통해 재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인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죠. 재심 훈련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합참까지 참관단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고 할인에게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훈련 전날 밤 할인은 혼자 작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지휘소에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부대를 이끌 생각이었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그것만이 확실한 방법이었죠. 훈련 당일 할인은 새벽부터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선 707 특임단 정문.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병들이 하나둘 그녀를 알아보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중장님, 돌아오신 거예요? 잠시 훈련 때문에 왔습니다. 모두 준비 잘하고 있죠? 할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전에 없던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병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지휘소에 도착하자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도현 대령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는 할인을 보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그를 무시하고 참모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훈련은 제가 직접 최전선에서 지휘하겠습니다. 지휘소는 부지휘관이 맡아주십시오. 참모들이 술렁였습니다. 총지휘관이 직접 전선에 나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을 겁니다. 모두 제 명령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최도연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직접 나가신다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할인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험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대령님은 지휘소에서 대기하고 계십시오. 최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기세에 눌린 것이죠. 브리핑이 끝나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은 전투복을 입고 헬멧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1소대와 함께 최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현장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전원 집결, 작전 개시 30초 전, 할인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장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했습니다. 할인은 전술 지도를 펼쳐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지휘소에서는 최도연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할인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으니까요. 작전 개시. 할인의 명령과 함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1소대는 정면으로 진입했고 2소대는 우회로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군이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나타났습니다. 1소대의 측면을 노린 기습이었죠. 순간 혼란이 일어났고 1소대는 방어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휘소에서 최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 여자가 전선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할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2소대, 즉시 1소대 측면 지원, 3소대는 적군 후방 차단. 명령은 정확했고 신속했습니다. 2소대가 재빨리 이동해 적군의 공격을 막아냈고 3소대는 적군의 후방을 끊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최도연은 모니터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인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즉각 변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1소대 재정비 완료, 전진 준비. 2소대 적군 무력화 완료. 3소대 후방 차단 성공. 무전기에서는 성공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하리는 전선에서 직접 상황을 보며 명령을 내렸고 장병들은 그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때 최도연이 다시 한번 개입하려 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1소대에 명령을 내리려 했죠. 1소대 즉시. 하지만 1소대장이 끊어버렸습니다. 대령님, 지금은 중장님 명령만 따릅니다. 최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그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리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부대 최종 목표 지점으로 돌격. 장병들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부대. 그리고 마침내 목표 지점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목표 지점 확보. 작전 완료. 훈련장에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국방부 참관단은 박수를 쳤고 합참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리는 헬멧을 벗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하리는 최도연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급이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책임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최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일주일 뒤 국방부로부터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아린 중장의 직무정지 해제와 함께 훈련 실패의 진짜 원인이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도연 대령의 무단 명령 변경과 지휘체계 교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그에 대한 군법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발표되었죠. 하리는 다시 707 특임단 지휘관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쌓인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부대기가 다시 걸려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훈련장에서 장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와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고 질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이 대답하자 몇몇 참모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중장님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장님. 하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고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부대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모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례로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리는 다시 혼자 남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최도연 대령은 지휘체계 교란, 상관 모독, 그리고 훈련 중 무단 명령 변경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증인들의 진술도 일치했습니다. 결국 최도연은 강등과 함께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최도연은 법정을 나서며 하린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령님도 훌륭한 군인이셨습니다. 다만 방향을 잘못 잡으셨을 뿐이죠.
앞으로는 더 나은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최도연은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부대 안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성 지휘관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707 특임단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장병들은 할인을 계급이나 성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휘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은 신임 여군 장교 몇 명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인을 보고 군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의 포부를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며 할인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중장님, 저희도 중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소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시간입니다. 그 말에 소위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할인은 그들에게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정문 앞 깃대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장병들이 오가고 훈련장에서는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것은 단순히 부대나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배들의 미래였고 변화의 가능성이었으며 더 나은 내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싸움에서 이긴 장군이 아닙니다. 할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바꾼 장군입니다. 그날 오후 할인은 전 부대 장병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습니다. 특별한 훈시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병들은 도열하여 할인을 바라봤고 할인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혼란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제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병들은 숨을 죽이며 할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할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시간입니다. 충성. 장병들의 우렁찬 구호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할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부대를 붉게 물들였고 태극기는 여전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할인은 이제 더 이상 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수많은 후배들이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믿음직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윤아린 중장은 다시 한번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단단한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